네, 오늘은 현실적인 자가용 비행기, 추천드리는 비행기들이 뭐가 있는지, 미국에서는 어떤 제품들이 유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영상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추천드리는 거는 세스나 16인데 이게 지금 유튜브에서 교육용 비행기로 많이 소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실제로도 교육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비행기입니다.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첫 번째로 굉장히 쌉니다. 가격이 1억 7천만 원밖에 안 해요. 비행기에서 1억 7천만 원이면 거의 거저죠. 그러면 이 비행기를 타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한 810km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810km면은 중국이나 일본까지 가기는 힘들고 그냥 제주도 정도, 제주도 가고 평양 위에 쪽 정도 갈 수 있겠다. 최대 속도는 220km인데 뭐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게 프로펠러 비행기다 보니까 뭐 그렇게 빠른 속도를 가질 수는 없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연습용 비행기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포나 아니면은 양양, 무안공항 같은 데 가면은 이 세스나 비행기들이 많이 날아다니죠. 그게 다 이제 연습용 비행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2인승입니다. 2인승. 2인승이다 보니까 내가 만약 가지고 4명이다. 4명이면은 이 세스나를 타면 안 되죠. 다른 비행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마력은 100마력인데 이거는 뭐 자동차로 치면 아반떼 정도 되는데 뭐 충분히 잘 날아다니니까 마력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진 않죠. 조종실을 칵핏이라고 하는데 칵핏이 굉장히 좁습니다. 굉장히 좁다 보니까 성인 남자 2명이서 앉으면 약간 어깨가 부딪히는 정도. 단점으로는 810km까지 밖에 못 가다 보니까 해외를 못 가요. 해외를 가려면 다른 비행기를 사셔야 됩니다. 추천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조종하기가 쉽고 그리고 저렴하고 또 중고 매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도 간간히 매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말했던 것처럼 810km면은 제주도도 갈 수 있는데 일본이나 러시아 뭐 이런 데는 절대 못 가죠. 사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뭐 생긴 것도 이 정도면 저는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약간 호불호가 갈리긴 하더라고요. 안에 칵핏 조종실을 보면은 조종을 이런 것도 스틱이라고 하나요? 뭐 스틱으로 달려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은 화면도 뭐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고 굉장히 이쁘죠. 다음으로는 아이콘 A5를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비행기를 가장 추천드려요. 영상 자체가 아이콘 회사에서 비행기를 팔려고 만든 광고 영상입니다. 아이콘 A5를 이제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가격이 이것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2억 1,500만 원인데 한 2억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중고로 사면은 한 1억 5천까지는 깎을 수 있다. 내고가 가능합니다. 1억 5천 정도까지는. 거리는 550km예요. 아까보다도 더 줄어들었죠. 서울에서 뜨면은 한 부산 정도까지 가는 거죠. 속도는 210km. 아까 세스나 162가 속도가 220km였는데 오히려 10km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뭐 굉장히 느린 속도다. 프로펠러는 아까처럼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특이하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조종실 뒤에 프로펠러가 달려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착륙을 할 때 이거는 뭐 물 위에 착륙을 하는 거거든요. 물 위에 착륙을 하는 거에 좀 초점이 있다 보니까 프로펠러가 앞에 있으면은 물에 닿기가 쉽기 때문에 아예 프로펠러 위치를 높게 잡기 위해서 프로펠러를 조종실 뒤에다가 달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디자인 이쁘게 빠졌죠. 마력은 100마력인데 아까랑 뭐 비슷하죠. 디자인 자체가 미래지향적이고 간지가 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것도 역시 2인승.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수상의 착륙도 가능하고 그리고 육지의 착륙도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쓰임새가 많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날개가 옆으로 있는 거를 접을 수가 있어요. 날개를 접고 자동차 뒤에다가 매달아서 자동차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충주에서 내가 타고 싶다. 그럼 서울에서 이거 날개 접어서 자동차 뒤에 연결해서 충주호까지 간 다음에 충주호에서 날개 다시 핀 다음에 거기서 이륙해서 비행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낙하산을 달 수가 있더라고요. 비행기가 만약에 가다가 프로펠러가 하다가 멈췄다. 이거는 낙하산을 펼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낙하산이 비행기를 이제 지탱을 하다 보니까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디자인 보면은 굉장히 이쁘죠. 이게 지금 물 위에 있는 건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프로펠러가 조종실 뒤에 이렇게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디자인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낚시를 갈 때도 이거를 타고, 이건 안타깝게 조정을 못 해가지고 추락한 사진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날개가 접힙니다. 지금 날개가 접힌 상태죠. 날개가 접힌 다음에 자동차 뒤에서 매달아가지고 이제 자동차를 끌고 갈 수가 있다. 지금도 이거 날개가 접힌 모습인데 굉장히 디자인 진짜 예쁘죠. 그리고 안쪽에가 자동차랑 비슷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조종하는 것 자체가 자동차 운전 마냥 익숙한 디자인들. 가운데 있는 거 내비게이션이고 옆에 있는 거 뭐 고도계 속도계 같은 게 보이네요. 아까 말했던 옵션, 추락하더라도 낙하산을 펼치면 우리는 살 수가 있다. 이것도 지금 낙하산 매달아서 살 수 있겠죠.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비행기는 세스나 TTX.
만든 영상인데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세스나는 멋있죠? 문이 위로 열리는. The Cessna TTX is one of the world's fastest sixth-gear aircraft. November 817 Echo Foxtrot is one of the newest TTXs available for purchase. 이 세스나 TTX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세스나 TTX부터는 가격이 조금 올라갑니다. 이제 가격이 요거는 8억 3,500만 원. 8억 3,500만 원이면은 내가 만약에 공항에 갔다 TTX를 탔다 내릴 때 하차감, 아 저 사람 돈 좀 있구나. TTX 정도면은 이제 내릴 때 조금 사람들의 시선을 즐길 수가 있다. 8억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아까랑은 비교가 안 되게 많이 가죠. 2,300km까지 갈 수 있는데 이 정도면은 뭐 해외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일본이나 중국 정도도 뭐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최대 속도는 430km인데 430km면은 부산까지도 한 1시간 안에 가겠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개 자체가 해외에서는 고성능 럭셔리 세단이라고 말합니다. 럭셔리한 건 아는데 그 중에서도 장점이 뭐냐 하면은 오토파일럿. 이 소개 자체가 조종사 없이도 착륙할 수 있을 정도로 오토파일럿이 잘 돼 있다. 그만큼 조종하기가 쉽고 다른 일을 또 업무를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조금 아쉽긴 한데 프로펠러는 하나입니다. 프로펠러가 하나다 보니까 역시 이것도 멈추면은 조금은 위험할 수가 있다. 파일럿은 한 명 혼자로서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총 인원수는 4명까지 탈 수 있고요. 마력은 410마력입니다. 410마력이면은 거의 K9급. 이런 거는 파워를 쑥 넣으면은 딱 이제 마력이 높은 게 느껴집니다. 2300km다 보니까 일본 전역 다 갈 수 있고 러시아나 몽골, 중국도 뭐 베이징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사진 보면은 아무래도 좀 빠르게 날다 보니까 굉장히 유선형 디자인으로 돼 있죠. 디자인도 굉장히 이쁜 게 문이 위쪽으로 열립니다. 뭔가 슈퍼카처럼 문이 위쪽으로 열리다 보니까 내릴 때 사람들의 시선을 한눈에 받을 수가 있겠죠. 디자인이 뭐 굉장히 이쁘죠. 유선형 디자인으로 쫙 빠져가지고. 그래서 TTX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걸프스트림 G650. 거의 끝판왕이죠. 끝판왕.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죠. 여기서부터는 가격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냥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럭셔리 끝판왕. 이것도 G650 걸프스트림 회사에서 이 비행기를 팔으려고 CF로 제작을 한 거예요. 걸프스트림 같은 경우는 역시 미국에서 만든 비행기입니다. 가격은 700억인데 회사가 소유하거나 개인이 소유한 거에서 700억 이상은 많이 있진 않죠.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갈 수 있는 거리는 14,000km인데 여기 1,400km라고 잘못되어 있네요. 14,000km까지 갈 수 있고 거의 거리상으로는 원하는 곳은 다 갈 수 있다. 퍼포먼스가 거의 최강이고요. 그리고 인기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지금 주문한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주문한다고 해도 한 3년 정도 있다가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이하게 국내에서는 SK에서 비즈니스 제트기로 구매를 해서 현재 운영 중이라고 뉴스 기사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비즈니스 제트기 중에서 최고급 모델이고요. 그리고 뒤에 꼬리를 보면은 꼬리 날개가 위쪽으로 달려있죠. 위쪽으로 평평하게 달려있는데 그걸 T-테일이라고 합니다. T자 모양의 꼬리라 그래서 T-테일이라고 하는데 장점은 진동이 굉장히 적어요. 진동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조금 편안한 비행을 할 수가 있다. 가장 높게 가장 멀리 날 수 있다는 거를 회사에서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고도 자체는 거의 7만 피트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민간 항공기도 거의 7만 피트까지는 잘 안 올라가는데 이 비행기로 7만 피트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또 워낙 멀리 갈 수 있다 보니까 인천에서 LA까지 간다고 해도 기름이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효율성도 좋다는 거겠죠? 승객은 18명까지 탈 수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부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재미가 크다 보니까 18명이 탈 수 있는 비행기로는 잘 운영을 안 하고 안에다가 침대를 넣거나 아니면은 책상, 뭐 냉장고 원하는 대로 꾸밀 수가 있다고 합니다. 디자인이 엄청 이쁘죠? 엔진은 2개인데 사실 2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2개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이쁘더라고요. 디자인이 유선형으로 엄청나게 이쁘죠? 안에도 이렇게 호화스럽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소파랑 TV를 꾸며놨네요. G650 이게 럭셔리가 운용할 수 있는 비행기 중에서는 거의 최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더 가성비가 좋거나 아니면은 자가용 비행기로 운용할 만하다 하는 것들을 댓글로 추천해 주시면은 그거를 토대로 제가 다음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